이런 표현 쓰더만요. 세계 최고의 코로나 진단국 왕관 쓴 한국. 이게 요 한 일주일 사이에 메인 뉴스에서도 피할 수 없는 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나 흐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돌아 한 5일 전에 어떤 뉴스를 봤냐면 속 내용은 한국 정부가 이 대처를 잘한다인데요.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국민들의 성숙함이 이겨냈다 이런 거야. 내용 보면 끝머리 그 멘트는 한 줄밖에 없어. 전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대응을 잘한다요. 진짜 언론들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 이 정부 잘한다는 얘기는 내 자존심을 걸고 난 못하겠다. 이게 지금 한국 언론의 마인드인 거죠. 네. 아니 왜 정부 잘한다고 하면은 언론 자존심이 왜 상한다고 생각하는지 난 도대체 얘들이 이 저널리즘을 어디서 배웠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근데 그 이제 우리나라 언론사의 보도 태도도 이제는 뭐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신 보도가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칭찬 일색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찌 보면 고독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인들 출입 제한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험이거든요. 그 안에 야당은 반대를 하고 있고 이 결과가 미지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결국은 저는 우리나라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노심초사하면서 대구 방문하면서 지금 어제 경제 원탁 회의하는 거 보니까 살이 많이 빠지셨고 얼굴이 많이 거칠어지셨던데 그런 노고 속에서 지금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독일 같은 나라가 지금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10,000명에 육박했죠. 네, 12,327명이 오늘 보면 오늘 우리나라가 엄청 8,400명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위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란, 뭐 이탈리아, 중국이 제일 많고 중국은 8만 명, 이탈리아 3만 5천, 이란 17,000, 스페인 14,000, 독일 12,000, 우리나라 이제 8,000에서 우리는 거의 이제 정체되거나 아니면 그 다운사이징 되는 그런 상황이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이게 선거의 악재가 될 뻔했는데 오히려 이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성공 케이스. 그래서 우리 선거에서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뭐 이걸 선거 이용해 먹겠다 하면 욕은 먹겠지만 그건 안 실제로 되죠. 이 선거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 그렇죠. 문제지. 반대 네. 극부에서 이용해 먹으려고 했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평가는 이런 겁니다. 한국은 관리 절차가 간소하고 지도력은 과감하며 임기응변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니까 즉각 대응을 잘한다는 소리예요. 쉽게 표현하면 신속하게? 애드립이 뛰어나다는 거지. 다음에 미국은 관리 절차가 복잡하고 지도력은 지나치게 신중하며 규약에 의존해 행동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긴 합니다만 감염병이나 메르스나 뭐 사스라든지 또는 동물로 가면은 구제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조류독감에 있어서 그 대응이 계속 경험이 쌓이는데 박근혜 때까지는요 교훈이 없이 그냥 우왕좌왕했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감염병 이전에 이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각 정부마다 그 산채로 매몰 처분하던 그런 사태가 아예 없어졌거든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깜짝 놀라운 건 우한에서 사명자 1명 났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대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네. 나 이거 보고 소름이 돋더라고. 우한에서 1명 사망했을 때 이거 큰 문제구나 싶어가지고 한국 정부가 준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느 나라 정부가 대처를 잘했다라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속에서 굉장히 뭔가 비중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국제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은 아직 6.25 그러니까 전쟁 그리고 전쟁 고아들을 수많이 수출하던 입양아를 많이 보내던 나라, 아직도 못 먹고 못 사는 나라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전 세계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바꿔준 계기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이에요. 제가 앉아서 국제정치 평론을 전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야라는 것까지 제가 다 알 정도면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전 세계에서 그냥 시민들이 앉아서 검색만 해도 저 나라의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됐는데 문제는 그걸 일반 국민들이 1년 가까이 촛불만 들어서 정권 교체를 민주적으로 해냈다. 그러니까 이전 우리 국민들이 일단 촛불 집회로 시작한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으로 일단 쫙 끌어올려가지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대통령 앉아서 욕할 정도면 다른 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모르겠냐고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명박근혜 정권 있을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정말 무시했어요. 정말 많이 무시당하고 왜냐하면 리더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당해요.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 막 욕하면서 야 미국이란 나라도 별 수 없네. 오바마 다음에 트럼프를 뽑았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오바마는 우리한테 결코 유리한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만 예, 외교 관계에 있어서 예.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국제 관계를 너무나 잘하니까 이해가 막 쉽게 되네, 막 쏙쏙 되네. 그러니까 우리 푸나님이 여자 관계만 있는데 국제 관계를 아시니까 대단하시네요. 야, 제가 나 이 아재들 틈에서 순간 제가 아니 영국에 있는 교민이 글 올린 거 하나를 짧게 읽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는 영국에 사는 한국인입니다. 오늘 화요일 오후 런던 시간으로 남편이 테스코에 쇼핑을 갔다 오더니 물건을 2개 이상은 사지 못하도록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들으셨겠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화장지, 물, 파스타, 쌀 등 코로나19 사재기를 하여 상점 선반에 상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다른 나라는 지금 우리가 보면은 공산주의처럼 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 금지 명령을 내려서 밖에 나가면 이동 이유를 확인하고 그렇죠. 경찰이 거기에서 막는데 이게 밑에 이분이 결론적으로 뭐 했냐면은 한국 계시는 분들 제발 정치 싸움 마시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어제 아침에 여기 BBC의 광경화 장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한 부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된 대한민국 되기를. 이게 대통령이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뒷다리 걸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국이 지금까지 코로나 검사를 몇 건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대략 30만 건이에요. 30만 건. 하루에 2만 건 이상씩 했다고 그러죠. 예. 이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 박근혜 때 메르스 사망자는 전 세계 세 번째였습니다. 딱 그게 5년 전입니다. 이게 2015년이니까 나라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리더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에 박근혜 이명박 때 정부가 섰느냐가 아니라 자원은 우수해. 근데 그 리더십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쓰느냐, 대통령이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느냐, 국가를 운영할 때 기조가 투명성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 투명성 있게 하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사실 공무원들 죽어난다고.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바뀌면서 5년 만에 정반대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공무원들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국민들이 제발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줘야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죠. 대통령은 그런 애들 뽑아놓고 우리 보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면은 말이 되냐고요? 라고 공무원들은 속마음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투표 제대로 해주세요. 제대로 된 리더를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미국이요.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고요. 대한민국이 5천만 명 좀 더 되죠. 네. 현재까지 6만 건 했어요. 뭐 하냐 지금 니들 진짜. 이번에 사실 우리가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상하게 자꾸 그 백인들 앞에서 약간 기죽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게 왜 얼굴색 하얀 사람들이 주로 사는 나라를 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묘한 그 착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유럽 하면 당연히 선진국이라고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그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나라들의 민낯을 다 봤는데 이 나라들을 딱 가보니까 거기는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몸싸움은 안 하잖아. 저봐 선진국이잖아 했더니 차라리 몸싸움하는 우리나라가 낫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공의료 체계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그 의료 체계를 만든 분이 실은 DJ죠. 그러니까 국가 관리하는 의료보험 체계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저렴하게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의료보험비를 많이 내고 그 소득이 없는 사람들 아주 조금만 내고서 혜택은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료체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의료기술은 미국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의료비가 지나치게 비싸서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맞아요. 가장 간단한 예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받으려면 398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00만 원. 그럼 가족이 4명이면 1,600만 원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진단받습니까?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영연방 국가들이 무료 의상 체계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거기 나라들 그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건소에 그 다 의사인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기 가면은 내가 배 아프면은 예약하려고 그러면 일주 뒤에 오세요 그런다고요. 그럼 일주 뒤에 가면 이미 배가 나았거나 아니면 더 악화돼서 수술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의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 선제적으로 맞아요. 공공의료 서비스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모든 국가 의료기관, 그러니까 뭐 동네 병원도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예.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은 진주의료원 같은 곳의 폐쇄입니다. 그 홍준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대우 경북에서 문제가 나면 지금 거기 그 환자를 모양이 가까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진주의료원으로 이송해서 격리 치료하면 되는데 저 멀리 있는 뭐 경기도로든지 서울로든지 아니면 광주까지 보내는 겁니다. 예. 그 지금 전문가들 예상이요. 수개월 후에 미국의 감염자는 9,600만 명, 약 1억 명에 이를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추세라 확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물론 고온 상태가 되면 어떻게 이게 추세가 될지는 잘 몰라요. 전통적으로 바이러스는 추울 때 더 활동력이 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측면이 있는데 어찌건 코로나19로 문재인 정부를 건드리지 마라. 이것은 역대급이고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대응하는 어떤 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심지어 선진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미 숫자로는 한국이 선진국 맞아요. 3만 불 이상이 된대다. 근데 이제 선진국을 선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국제 무역에 있어가지고 아시죠? 뭐 세율 같은 걸 조정해 줄 수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좀 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건 심리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 머릿속에 국가명을 한번 떠올리고 있어. 아무나 나라라. 현실과 상관없이 그 나라 선진국 느낌, 뭐 중진국 느낌, 후진국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봐봐요. 문화 선진국이 되고 있는 거죠. BTS나 뭐 기생충도 그렇지만 그 외에도 그 다음에 의료 선진국이라고 생각해 봐요. 예를 들면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인데 의료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쳐봐요. 그것만으로도 그런 느낌 주잖아요. 뭐 의학과 과학이 막 맞물린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 진짜 이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하나가 바뀌면서 이렇게 훌륭하게 바뀔 수 있다. 요거를 반대로 꼬아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놈들은 도대체 뭘까요? 천벌받는다는 니들 진짜. 어? 왜 조용해? 당신들한테 한 말이 아닌데. 나 순간 나도 감동해서 저는 할 말을 잃었는데. 저는 내가 천벌 받을 짓을 혹시 하면서 살지 않았나 자기 반성 중이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고품격 이간질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야, 네. 적응력이 대단한데 내 대신에 꼭 해줘요. 고품격 이간질 방송. 500원. 네. 예, 지금 이게 더군다나 하나가 더 있죠. 그 건강보험 시스템. 그러니까 건강보험 수신자 조회,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라고 DUR이라고 있고요. 다음에 그래가지고 의료기관 방문력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이력, 휴대전화 위치 정보. 그리고 마지막 그것도 힘들면 CCTV까지. 그러니까 확진자가 동선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무서운 시대예요. 요즘에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CCTV 뭐 수십 개에 노출된다 그러듯이 CCTV는 마지막 사용이고 공식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보험 수신자 조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동선을 다 단 몇 분 내에 알아낼 수 있는 거. 이건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관련돼서 외신이 보도한 유일한 단점이 이걸 통해서 개인 사생활이 맞아요. 노출됐다 이 부분인데 이건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개인 사생활 노출이지만 공적 그렇죠. 이익으로 보면 이런 시스템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감염 확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범죄 추적에도 우리가 잘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방역에 관련돼서도 잘 활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잘 엮여진 겁니다. 그럼 이런 인터넷 인프라를 누가 깔았냐? DJ가 깔은 겁니다. 그 말하고 싶었지. 김대중 대통령의 결국은 DJ가 다 한 겁니다. 인생의 어떤 사부를 모시고 있는 네, 분이 저분이세요. 정치적 이제 스승이 네. DJ이시기 때문에 저 사실 고백을 하자면 직장을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뭐 월급에서 이제 공제를 그치, 하니까 그치. 못 느끼잖아요. 근데 회사를 딱 퇴직하고 나면은 지역가입자로 그쵸, 바뀌어요. 지역으로 바뀌죠. 그러면 매달 그게 지로용지가 날아오거든요. 그러면 저처럼 이제 재산이 없는 사람도 한 5, 6만 원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셨어요? 직장 다니면 돈을 안 모으고 맨날 술 먹었죠. 저는 술을 먹지 않고요. 집이 가난했습니다. 술 못 예. 먹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게 날아왔을 때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맞아, 내야 맞아, 돼? 맞아. 그리고 아무리 계산해 봐도 내가 1년에 병원 가서 혜택 맞아, 받는 거랑 맞아, 비교해 맞아. 보면은 뭔가 내가 많이 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좀 불만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작년에 돌아가신 이용마 선배랑 제가 방송할 때 제가 이용마 선배 PD였는데 담당 PD였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유 선배님 건강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랬더니 선배님이 원래 되게 농담 안 하시고 이렇게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딱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희정 씨가 지금은 그 혜택을 못 받더라도 희정 씨가 낸 그 보험료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있고 나중에 희정 씨도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그 혜택을 받게 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정말 열심히 보험료 내고 있거든요. 나이를요 한 5년만 더 드셔봐요. 그러면 실제로 건강보험 내가 돈 냈던 이게 이제 나이가 이제 퇴행성으로라도 뭔가 막 병이 와요. 네. 그때는 내가 잘 냈구나 싶고 이번에 확진 받아서 완치되신 분이 올린 SNS 봤거든요. 실제로 병원비 전체가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낸 돈은 16,000원인가밖에 안 돼.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대략 비슷해. 그 얼마나 잘 된 나라입니까? 이게 다른 나라들은 엄두도 못 내는 시스템인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걸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그 미국에서 오바마 케어 그거 만든 거 가지고도 좌파 포퓰리즘이네 그리고 트럼프가 걸핏하면 내가 그거 다 없애버릴 거라고 위협하고 실제로 그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접하다 보면은 아 이게 헬조선이라고 해서 왜 이놈의 나라 이민 가버려야지 하는 사람들한테 네. 제가 얘기합니다. 밖에 나가면은 여러분은 지옥보다 더한 곳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지. 그나마 대한민국 아니니까 국민으로 대우를 받는 거지 밖에 나가시면 마스크 쓰고 간다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하고 두들겨 맞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게 잘 됐다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자,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국뽕처럼 됐는데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대체를 잘하고 있는데 누가 욕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요. 미래통합당 부류나 조중동이 할 말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이걸 깔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마스크 이야기만 계속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마스크 줄 서는 게 불편하다. 마스크 무능 이런 건데 그것도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아침에 하나 접했는데 그 다음에서 우연히 봤더니 조선일보가 우리나라 보건체계에 대해서 칭찬하는 WHO 사무총장의 그 말을 인용해서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뭐 조선일보든 동아일보든지 간에 그냥 있는 현상만 바라본다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늘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완벽한 정부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고 미국은 120만 원씩 준다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 못 주냐 할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나라다를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정권마다 어떤 사건들이 나잖아요. 박근혜 때 같으면 세월호가 있었고 메르스가 있었는데 그걸 대처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니까 답을 못 하시겠지만 진정성? 공감하실 거예요. 그게 뭐가 먼저냐야. 사람이 먼저냐 아니냐, 아니냐. 기업이 먼저냐 아니냐라고 보는데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많은 관계자들이 그쪽으로 집중을 하면 분명히 세상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21대 총선은 투표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제가 힘들어졌다. 근데 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망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정부들이 구조적으로 힘든 구조를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고액의 임대료를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그 많은 자영업자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그 산업 구조로 변동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틀로 서민들에게 가급적이면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게 문재인 정부인데 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단기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계속적으로 비난했는데 저는 지금의 방역 체계를 통해서 보는 게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나 정치인이 과연 누구인지 그러면은 그렇지. 이게 이제 그 확대 전이 된다면 경제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수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국민 전체가 골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찾다가 간혹 한 발자국은 잘못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교정하면서 전체 국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친 비난을 많이 했다. 예. 그래서 반성을 촉구합니다. 비난. 저는 세상에서 제일 없어 보이는 게
이 정부가 나한테 도움 주는 게 없어서 나는 이 정부가 싫어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이웃치고 찌질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 너무 없어 보이잖아. 아니 실제로 예. 정부가 나한테 뭐 해주는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해주는 게 깔려 있어요. 사실 깔려 있다고. 네. 근데 조금이라도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지 않아요. 끊임없이 민주당 찍어주면 미래통합당 찍는 것보다는 빨리 발전하겠죠. 이 흐름을 봐야 되고 그 아주 비슷한 놈들이 그거 아니에요? 미래통합당이랑 똑같은 거. 한국이 잘 되는 꼴이 싫은 거. 문재인 정부가 잘 되는 꼴이 싫은 게 일본 놈들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이번에도 그냥 무역 전쟁처럼 막 양해도 완고하고 막 입국 금지 이렇게 막 걸었지 않습니까? 일본이 얼마 전까지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저거 뭐 조용히 지들 하고 있다. 이런 미친 놈들 진짜. 네. 그러니까 남이 잘하면 이런 게 있거든요. 일본 애들의 어떤 자존심 같은 건데 한국은 아래로 봐요. 그렇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한국이 뭔가 선진적이라고 하면 그걸 성격상 확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겉으로는 비판하고 뒷공문이 가서는 비슷한 걸 만들어내. 그 일본 애들과 미래통합당 애들의 공통의 습성이에요. 예전에 식민지를 거느렸던 제국주의 시대 그 열강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식민지로 삼았던 국가들에 대해서 심지어 독립을 하고 나서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대다수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라는 한국, 거. 인도. 자기들 예를 들어서, 자기들 네. 1등 국가, 한국은 3등 국가 정도로 취급하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제국주의적인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언제든 다시 그런 군국주의적인 감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전 세계를 상대로 일본이 일본 자본을 많이 뿌려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언제든 다시 저 나라가 내 식민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극우 정권들은 다시 그때 그 영광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하면 할수록 신나죠, 이런 얘기. 막 우리가 막 이렇게 어떨 땐 짓눌려 있잖아요. 막 공격을 하는데 그 어쩔 때 어떤 이슈는요. 이걸 뭐라고 내가 하지?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근데 이런 이슈가 막 나오니까 지지한 보람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까지.